우리가 문재인 씨 호주 방문한다고 떠날 때 그 뒷모습이 참 쓸쓸하더라. 인생 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 부부가 호주 국빈 방문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었죠. 뉴스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12월 13일 아주 좋은 소식이 온 겁니다. 이런 것이죠. K9 자주포를 호주로 수출하게 됐다. 그러면서 1조 원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국민들은 이게 웬일인가 했죠. 그리고 사진이 그냥 신문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씨하고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하고 MOU 체결 장면 이런 게 나왔고 문재인 씨가 국빈 방문하는 이번에 이게 이렇게 성사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우리나라가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 좋은 일이네. 잘 됐다. 이랬죠. 지금도 찾아보면 모든 언론에서 이거를 아주 기쁜 소식으로 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천편일률로 이런 것이죠. K9 자주포 1조 원대, 정확하게 1조 900억 원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대략 그 언론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컷뉴스,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KBS 뉴스, MBN, 뉴시스, 연합뉴스, 그리고 조선일보까지. 한겨레신문이 크게 적어놓은 문구가 이겁니다. K9 자주포 30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금액은 1조 900억 원. 1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다 하면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물론 이 K9 자주포 이거 개발을 주관한 것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다. 그러면은 기술료를 받겠구나. 우리가 돈 버는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 이 계약을 하고 이 수출을 한다 하는 것이 한화라고 하죠. 그러면 한국의 한화가 수출을 하는구나.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파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 한국인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인이 인건비를 받을 거다. 한국에서 재료를 쓰든 어떻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건네주고 거기서 주는 돈은 몽땅 우리가 가져오는구나. 이게 이제 수출한다 할 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국내 그 신문 방송에서는 이제 예외 없이 1조 900억 원. 이거 이제 우리 무기를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번다. 국민으로서는 지금 같은 시국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볼 수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신을 보니까 외신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리고 보도 내용이 달랐습니다. 알자지라하고 ABC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그 이외에 뭐 무수히 많죠. 다 찾아보면은 다 이렇게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또 이쪽에서는 똑같이 국내 뉴스가 통일돼 있듯이 외신도 통일된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씨하고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 둘이서 7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이번에 이런 것을 체결을 했다. 여기에 보니까 MOU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계약도, 협정도 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이번에 서명을 한 것은 7억 1,700만 달러 규모다. 여기 포함된 게 뭐냐 하면은 K9 자주포 30문, 그리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그리고 무기 탐지 레이더. 이건데 우선 금액부터 봅시다. 외신은 7억 1,700만 달러라고 했고, 우리 국내에서는 1조 9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쪽은 달러고 한쪽은 우리 한화니까, 우리나라 돈이니까 이게 맞는가 싶죠? 7억 1,700만 달러가 지금 시세로 8,47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하죠. 외신은 8,400억 원이다. 국내 뉴스는 1조가 넘는다. 이제 같은 원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 그 다음에 호주 총리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 협약으로 호주에 약 3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호주 국민들에게 기뻐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K9 자주포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삼성이 에어컨을 만들어서 파는데 왜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지? 바로 그런 거죠. 왜 일자리가 생기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에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호주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호주 빅토리아주의 질롱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 우리가 수출한다고 하는 이 무기, 이 생산시설을 건설한답니다. 그러면 호주 땅에 생산시설이 생기는 것이죠. 공장은 한국에 있지 않고 호주에 있다.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에게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호주 총리가 호주에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한화 그러면은 뭡니까? 한화에서 폭죽 쏠 때 이런 거 만들고 그러는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 수출을 한다고 하는 여기는 한화 호주 법인입니다. 한화 호주 법인이 호주 국방부에 납품을 하는 것이죠. 한국 법인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이렇게 완전히 총 액수가 다르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틀린 그런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특히 연합뉴스가 그렇습니다. 연합뉴스는 통신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외신 같은 경우도 원본에 가깝게 나오는 곳이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연합뉴스가 영문뉴스가 있고 우리 국문뉴스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문으로 된 연합뉴스는 이번에 이 수출한 금액이 1조 원이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또 뭐 1조 900억 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문으로 나온 연합뉴스에서는 7억 8천만 달러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뉴스는 한국어로 낼 때는 다른 한국의 언론사 뉴스를 베끼고 영문으로 낼 때는 외국의 영문으로 나오는 뉴스를 베끼는 그런 통신사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합뉴스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씨가 가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까지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식 계약은 내년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른 데서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거 완전히 틀린 것인가? 추가 보도를 해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방위사업청하고 관련해서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이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 말 여기까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기술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는 이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면제 기간이 끝나니까. 원래 이번 이 계약이 내년쯤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그랬죠. 그러면 내년에 계약했으면 기술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수출 그리고 기술 이전 협의를 문재인 씨 국빈 방문 중에 끝냈죠. 그래서 기술료를 한 푼도 못 받는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한화 호주 법인이 이번 이 계약에 관해서 고시를 내놨습니다. 한화 호주 법인은 호주 국방부에 K9 자주포, 물론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그리고 무기 탐지 레이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발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무튼 이번에 이 납품하는 금액이 7,941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뭐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8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보도된 1조 원보다는 외신에서 8,475억 원이라고 한데 훨씬 가깝죠. 외신은 7억 1,700만 달러. 이게 이제 8,475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고 보면은 외신이 이 고시하고도 상당히 흡사하고 그렇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한화 호주법인이 고시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이 한 8천억쯤 되는 납품, 이 계약 기간이 2026년 3월 12일부터 2033년 3월 12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거래를 제대로 하는데 아무튼 그때도 우리는 이 기술료를 못 받는다. 이제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 언론에서 보도한 문재인 씨, 모든 영광은 문재인 씨가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K9 자주포 수출하는데 1조 900억 원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은 그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신 보도하고 한화 호주법인의 고시에 따르면 대략 한 8천억 원쯤 되겠죠. 그 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8천억 원을 다 버는가? 그 한화 호주법인이 8천억 원을 버는가? 그러면 한국에는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외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8천억쯤 되는 이 금액은 호주에서 그 생산시설을 호주 땅에 설치하고 하는 그런 그 생산하고 납품을 받고 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으로 잡은 금액이다. 또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8천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호주에 공장 짓고 호주에 일자리 300개 해서 그거 이 만드는 기간, 지금 보면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동안에 그 비용 다 지불하고 또 뭐 원자재 호주 거 쓰면은 그 원자재 값 지불하고 그리고 나머지만 받겠구나. 다 호주 땅에 떨어지고 나머지만 받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도 아니고 8천억 원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기술료는 공짜. 아예 못 받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지? 처음에 1조 원이라고 아주 엄청나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내려가니까 진짜 받을 수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보니까 뭐 신문에도 나왔는데 K9 자주포 한 문당 한 50억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뭐 한 50억 원 해가지고 30문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일단 한 1,70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조 900억 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조 900억 원은 아니고 1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여기서 보면은 뭐 7,941억 5천만 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하한선이 한 1,700억 원 정도 거기에서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거 언론사들이 제대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보내야 하겠습니다. 1조라고 얘기했던 모든 언론사들은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문재인 씨는 왜 지금 호주에 갔는가? 그 부분이죠. 사실 그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하는 데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1조 원이 됐든 1,700억 원이 됐든 이게 아니고 그걸 한번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가 호주에서 이제 호주 총리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호주와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호주의 위치가 어떤가 하면은 이 자유세계라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이거를 이제 신질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는 친북, 친중, 친러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씨가 그런 호주에 다가서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강은호 방사청장이 성명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MOU와 K9 곡사포 수출 협정. 이번에 가서 한 게 이거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한국과 호주는 이 곡사포의 상호 문용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무기체계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안 그래도 그 좌파 매체에서는 호주는 주위를 완전히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형인데 이 자주포가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그거 왜 지금 사겠다는 거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호주는 중국과 친하지 않죠. 미국과 친합니다. 호주와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겨레 신문이 문재인 씨가 가서 1조 원 성과를 냈다고 하면서도 찜찜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호주는 이거 왜 샀을까? 아마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랬을 거다. 이런 내용을 실었죠. 한국일보도 동일한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그냥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게 중국 외교부의 반응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호주가 이념적인 선을 긋고 중국을 적으로 삼으면서 방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호주만 쳤죠. 그런데 방위력 강화를 누구하고 했는가? 하필 왜 지금 이런 브리핑을 냈는가? 이게 이제 외신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이거는 이제 호주를 가리키는데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격이. 한국 무기를 구입해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꾀했다. 그러면 중국 외교부가 지금 방위력을 강화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누구하고 누가 이것을 했냐 하면 한국과 호주가 한 거죠. 호주만 비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호주와 한국이 이번에 이 협정과 MOU 이걸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협력을 확대했다. 이러면은 이제 호주야 뭐 원래 그렇다고 치는데 문재인 씨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방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그 방위선상에서 호주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점점 이제 좌파 매체는 실망을 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흥미가 더 생기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씨가 호주로 간 데 대해서 전 주한 호주 대사였던 상당히 지위가 높은 외교관 출신이죠. 이제
이 사람이 ABC 방송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싸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이 호주를 오게 되면 중국에게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중국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이런 파장, 그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호주는 반드시 가야 해. 호주를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계산을 했다. 문재인의 셈법이 그렇게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5년 단임제의 그 대통령, 그게 지금 말기에 이르렀다. 레임덕 상태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실패해서 지금 국민들 원성이 높죠.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의 외교관 출신이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 씨는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신세다. 이제 왜 호주를 왔는가? 이 호주에다가 쿼드 그리고 오크스 가입에 대해서 지지를 좀 받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거기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그게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이고 뭐고 하고 호주로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호주가 이중으로 지금 강력한 동맹관계에 있죠. 파이브 아이즈도 그렇고. 그런데 그 호주를 쫓아가서 호주의 그 끝자락, 미국의 끝자락인 호주에 매달렸다. 이제 그런 평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만 해도 그랬죠. 미국에서 이거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를 좀 확장해서 거기 포함시켜야 한다. 쿼드가 이미 네 나라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 확장해서 한국도 좀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오커스는 세 나라죠. 그 오커스에도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수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이 없다. 튕기면서. 뭐 한쪽은 그러고 한쪽은 달랐는지 모르지만 일단 쫓아가서 매달리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아마 이번 12월 들어서죠. 미국 그 의회에서 그래서 한국을 이런 걸로 고려해보자고 했던 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최종안에서 이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쪽에서 이제는 한국을 끼워주자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빌 패터슨 씨 이야기를 보면은 한국이 그 호주를 좀 옆구리를 찔러서 한국도 좀 어떻게 갈 수 없을까? 뭐 이러고 있다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지금 그 좌파 매체에서 이번에 이 뉴스를 내면서 중국이 캥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문재인 씨는 호주에 가서도 베이징 올림픽에 다 같이 불참하자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거 반대한다 소리도 못했죠.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내 임기 중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좌파 매체는 문재인 씨는 호주하고 가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신조를 지켰다. 이런 거를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KBS도 그렇게 했던데 아무튼 언론사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부 떨고 다른 나라의 눈치 보고 그런 데서 벗어나야 하겠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 씨는 지금 어쩌면 겁이 나서 죽겠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에서 이제는 쟤들 좀 끼워주면 어떨까 하는 거 자꾸 싫다고 해서 집어치워버리니까 이제 정말 춥고 외로운 거죠. 그래서 중국의 비위를 건드려 가면서 호주로 달려간 겁니다. 호주로서는 이번에 이 협약이 그리고 이 계약이 호주가 그게 꼭 좋기만 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권 교체 안 되면 이거 정식 계약한다는 보장도 없다. 전에도 한번 했다가 그만둔 적이 있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문재인 씨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북한을 비난했다 하는 겁니다. 참 별일 다 본다 싶죠. 이게 외신에 보도된 건데 자,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하고 핵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걸 좀 깨고 다시 대화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휴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없이도 왜냐하면 그거 깨는 거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거 없이도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북한 이 사이에 잠재적인 사자선언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이게 말을 안 듣는다. 북한이 이런 거를 하기는커녕 미국이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끝내라 하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됐다. 이것 때문에 남북한의 선언이라든지 또 북미 선언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협상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평화협정이나 뭐 종전선언이나 이 잠재적인 사자선언이나 뭐 하여튼 북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씨 입에서 들을 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탓을 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문재인 씨가 호주에 간 것은 사실은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들은 미국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보면은 문재인 씨 앞으로 중국하고 북한에게 좀 시달릴 그쪽에게 쪼들릴 뭐 그런 일이 곧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이렇게 중국도 눈치 보지 않고 북한을 비판하는 그리고 미국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에 가서 매달리는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반도 전쟁 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로서는 희망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국가의 운명을 가르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